우리 특히 아고라에 미션님은 그 글쓴이를 치시면은 아마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분 모시고 여러분들 지금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지만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실례지만 이쪽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신 말씀 다 공감하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전문 용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개표함에서 이제 투표지가 나왔다. 그러면 수개표로 일단 분류를 할 것 아닙니까? 수개표를 분류해서 이제 100장을 묶었다. 그러면 2차로 뭐 휘르륵이 됐든지 한 장 한 장씩 했든지 간에 수개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개표 분리기에 넣어서 이제 또 분류를 하는데,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인데, 이것이 새누리당이라도 이런 당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부정이 가능한지, 휘르륵 부정은 어느 정도인지, 개표 분리기 부정은 어느 정도인지,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목사님은 처음에 수작 개표를 하고, 이제 전자개표기를 돌리고, 또 보신다 했거든요. 지금 중앙선관에서 하는 그 개표는, 먼저 전자개표기를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별로 분류된 표가 있습니다. 1번, 2번 표로 분류된 게 있고, 기계가 분류하지 못한 표가 있습니다. 전자개표기가. 후보자별로 분류된 표를 또 한 장 한 장 봐야 됩니다. 그게 수개표입니다. 그 다음 전자개표기가 분류하지 못한 미분류표는 어떻게 해서라도 분류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손으로 눈으로 분류를 해야 되고, 후보자별로 분류된 표를 한 장 한 장 왜 보나 하면은 아까 홈표 무효표 말이 나왔지요. 홈표 무효표를 막기 위해서 한 번 더 사람이 보는 거예요. 홈표 무효표는 뭐냐면은 프로그램의 문제로 프로그램의 조작 해킹 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개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 대선 개표에서 수개표를 안 하니까 당선자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홈표가 분명히 아까 나왔다니까 무효표가 나왔는데 수개표를 안 했으니까 아까 1%, 2%를 숫자도 알 수가 없는 게 부르르기를 봐가지고는 제가 선관위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부르르 보는 것을 없앴습니다. 실질에 실험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거는 1%, 2% 속이면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한 장 한 장 한 번 내지 두 번, 세 번 봐야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 저거는 기계로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희미하게 찍어나는 것은 인식을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하게 1번 찍고 희미하게 3번 찍어놓으면 무효표입니다. 그것을 가려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조명 밑에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개표 매뉴얼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럼 개표 매뉴얼에 예. 전자개표기를 먼저 하라고 했습니까? 수개표를 먼저 하라고 했습니까? 전자개표기를 먼저 쓰도록 해놨습니다. 수건표로 맞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니다. 저는 서울시민이고요. 깨어있는 시민의 주식된 행위를 하는 로 트윗하고 있고요. 오늘의 의미에서 NLF라는 거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신상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51.6%를 맞추기 위한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1분간 이동에 대한 그 데이터가 1월 15일 이후에 선관위가 발표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십니다. 그럼 그 데이터가 아까 저기 이경묵 교수님께서는 현장에서 이제 개표가 끝나면 팩스를 보내기 위해서 각 검열관들에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확인이 되어서 팩스로 방송사로 이제 송신이 되고 그 집계가 이제 되어서 1분 단위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렇다면은 시사청 그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5, 1, 6을 맞추기 위한 그 데이터와 19일 당일 팩스 발송된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아니면 아직 우리는 일치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알아냈을 때 어느 정도 그 부정선거의 여부를 그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재검표를 하자고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현재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개표하는 날, 아까 우리 김웅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사람이 오늘 얘기를 한, 우리 미션까지 포함해서 네 분이 얘기를 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간에 답이 수소했는데요. 노트북이 어떤 미션을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면 아까처럼 51.6%까지 내려왔다가 51.5%까지 내려가니까 다시 끌어올려서 51.6을 맞추는데 다시 지나가서 51.7 가니까 다시 끌어내리죠. 한번 출렁거려서 안착한 다음에 끝까지 가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원격적으로 작업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경남, 부산처럼 60대 40% 가까이 6대 4 정도가 있는데도 뒷부분은 그것을 맞추는 과정에서 오히려 문제표가 많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원격으로 제어가 됐는지, 아니면 그 당시 개표 따로, 보고 따로, 발표 따로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재검표를 하자고 요구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알 방법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저기 교수님께서 몇 장의 그 팩스 원본을 자료 갖고 계시잖아요. 그게 그 1월 15일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와 일치되는지, 그러니까 소규모적인 그 지역이라도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관위에서는 그 공표하고 나서 그 팩스를 해가지고 보내주고 또 인터넷 선으로 또 오더를 쳐가지고 올려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상이 없다 이러는데, 지금 개표 방송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선관위가 정말로 자기가 공표한 숫자를 언론사에 제공을 했으면은 개표 집계 맨 마지막 집계 그 수하고 확정수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지금 일치되지 않는다고 저한테 무수한 전화가 왔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그 사건을 분석할 수 있냐면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자료를 줬는데 언론사에서는 중앙선관위 자료를 안 쓸 수도 있고, 그럼 언론사가 따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중앙선관위 아까 여기 노트북으로 썼다니까, 노트북에 무슨 낸이 있으면 무슨 낸을 통해 바로 이 개표가 끝나자마자 개표 상표가 나오면서 바로 중앙선관위 서부로 그 분류된 표, 미분류표는 가지 않습니다. 분류된 표가 가니까 분류된 표를 언론사에 제공하니까 언론사에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미분류된 표를 예측을 해가지고 해강 플러스를 해가지고 공표를 했는지, 이건 이제 수사를 해봐야 합니다. 왜 이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되냐면, 중앙선관위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동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거는 지금 우리 국민 전체가 고발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수사관이 붙어가 수사를 해가지고 찾아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건 분명히 이거는 범죄 행위고 행위자입니다. 이건 잘못돼서. 예를 들면 중앙선관위가 100표라고 줬는데 언론사에서 120표라고 보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류표가 안 났으면 미분류표는 이 공표 자료에서 빠졌습니다 하고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알 권리가 어떤 알 권리가 아니면 선거법에 의해서 정확한 개표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선거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78조 3항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결정되고 확정된 숫자를 보내주라. 또 그 단서를 붙였어요. 선관위가 제공하는 것은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 확정된 수를 줄여야 되는데 선관위가 제공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면 두 조문이 상충이 됩니다. 사실은. 상충되는 자료를 줬으면 언론사에서는 받은 대로 개표 방송을 해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증거로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수사해가지고 아까 세 가지 종류로 분석할 수 있는데 그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예. 어르신 연령별로 하면 돼요. 젊은 사람, 나이 든 어르신하고.
나서 불 앞으로 와서 계셔요. 마이크 잡아요. 마이크가 하나라서. 네. 저는 경로에서는 장점이고요. 한 세 개 단체 중요한 지금 활동했지만 그냥 토론회는 1년 내내 한 달에만 한 20분, 30분 토론을 다닙니다. 근데 여기 컴퓨터 잘 조금 흐르는 글을 써서 올리긴 하지만은 잘 못한다는데 여기 전문가들이 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라고 안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사건은 지금 이완영이나 매장 때는 매국노라가 안 했습니다. 지금 매국노라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손들이 지금 한국에 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완영도 이 시대 같으면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매국노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 우리들이 어떻게든지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면은 밝혀질 것이고 그 주도자는 선거면역 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 우선에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그리고 이제 나쁜 짓을 알면서 혼자 했겠습니까? 우선이 있으니까 그걸 밝혀가지고 지금 나는 항상 그런 잘못을 썼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완영 친일파 정부보다 더 내용으로 정부랍니다. 더 나쁘지. 왜 그러냐면 항상 나는 지금 중국과 대만하고 비교를 하고 독일을 비교를 합니다. 인간 탈선 악마들입니다. 중국과 대만도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을 지금 그렇게 몰아치우지는 않습니다. 유엔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 그래서 질문만 하세요. 우리도 이 친일파 당인 이 당이 없어져야 하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친일파당이 없어져야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만 하더라도 바른 말에 처리 간다고 어떻게 힘을 모아서 이것을 어떻게 뒤집은 방법을 서로 힘을 봅시다고 제안을 합니다. 네, 제가 그거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부분 어르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옛날 시대 얘기가 나온 거예요. 3.15 시대 부정선거처럼. 4.19 그 기념회관 있어요. 서대문 노타리에. 거기에 관련된 처가 유족회 혁명의 공로에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미 찾아가서 얼굴을 뵀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진척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어르신은 요번에 이거 선거범죄를 이완용 친일파보다 더 지독한 범죄라는 거예요. 이 범죄는 지금 우리나라 법상 헌정질서 위반자입니다. 헌정질서 위반자. 그 제목이 헌정질서 위반자고요. 옛날만 나오면 반역죄입니다. 헌법을 위반한 반역죄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이제 선거에 관한 걸 좀 해주시고, 공일은 다음에 통일 쪽에서 이야기해서. 예, 감사합니다. 제가 카페에 사진을 올린 택기사랑입니다. 노원구에 다니는 실명은 김정기라고 그러고요. 제가 하나 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우리 카페에서 한영수님 또는 기타 김필호님 이런 분들이 증거에 입각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그 동영상을 유튜브라든지 또는 각 대학 동아리들한테 유포시킬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운동에서 이 한영수님이나 김필호님 또는 신상철님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너무 믿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용수님이나 김필호님이나 신상철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증거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얘기한 거 그것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법을 찾아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건 부정선거라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동조하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라면 도와드리고자 이곳에 나왔고, 근데 하나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 그 슬라이드라든지 이런 걸 접목을 해서 국민들한테 많이 알릴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 전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단지에 여각이 있는 부분에 각 카페에 억울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여백에 자기 단체 이름을 조그만 글씨로 써서 그걸 허용해 주셨으면 해서 요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자꾸 말을 갖기가 탈락하기 힘들고 해서 동영상을 지금 제작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인생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그런 인생물도 지금 하고 있고요. 손이 많이 모자랍니다. 모자랐는데 우리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카페에 좋은 내용 있으면 떠가지고 좀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또 여자분 한 분 또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왔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선관위에서 단순 개표 불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자개표고 선거 부정에 아주 많은 가능성,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신 거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자개표가 부정선거라는 거는 이유는 지금 전자개표 조작으로 해가지고 위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선거 소송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표를 요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투표를 요구를 하시는 건지 재검표를 요구를 하시는 거죠. 예.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위험성을 갖다가 또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인천 개표 남동구 개표소 현장에 관람인으로 참가를 해서 봤던 것은 전자개표 테이블에서 왜 풋더미를 넣으시는 분 있잖아요. 개표 사무원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에 계신 분이 책상 밑에 있는 자기 커다란 가방에서 뭐를 꺼내는 사진을 제가 찍었거든요. 그 사진을 뭐를 꺼내는데 그거를 꺼내시면서 또 이렇게 주위를 앞쪽을 또 살피시는 그런 수상한 두 개의 사진을 찍었고 그것을 바로 선거 다음날 20일 날 제가 인터넷에 글로 올렸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올렸는데 그 이후로 또 많은 의혹들이 뒤따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해명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세명해서 올리고 그런 걸 봤는데 제가 올린 부분은 분명히 개표 사무원이 해서는 안 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선관위 해명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궁리를 하다가 정보공개 요청을 갖다가 자기 본인 서명란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혹시 기권하신 분이 자기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그 서명란에 혹시 본인 서명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는 명백한 부정선거이잖아요. 그런 증거를 댈 수 있으니까 제가 시범 삼아서 본인 서명란 정보공개 요청을 하려고 1월 21일 날 선관위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터넷 글 중에서는 자기가 투표를 안 했는데 투표하러 갔더니만 본인 서명이 이미 되어 있다라는 게 두세 건이 올라온 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민이 직접 조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찾아가서 본인 서명란을 갖다가 공개 요청해보려고 찾아갔는데 제가 거기 찾아갔는데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조사되어 있다는 제가 우선은 정보공개 요청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요청을 그 본인 서명란을 받았어요. 4번을 받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저를 수사쩍게 여겨서 막 안 해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나중에 하겠다. 근데 이거는 내가 설명한 거 내 본인 서명란만 요청해서 받는 건데 전혀 공개를 해주거니 안 해주거니 하고 다른 사람의 뭐 인권 침해되거나 그럴 요소가 없는 건데도 단순한 건데도 막 안 해주려고 좀 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바로 현장에서 뭐 전화해서 결제 다 하시고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그걸 사고를 받았는데 그리고 제가 물어봤죠. 저를 알아보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냐 여쭤보니까 조사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사무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가방에서 사과하고 고구마를 꺼내 먹으려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방도 보여드릴까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가방만 봐가지고 그걸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개표 사무원이 축축한 사과와 고구마를 갖다가 큰 가방에서 밑에서 몰래 꺼내 먹으면서 풀더미를 갖다가 전자기표기에 넣는다는 거.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조사 요청을 했어요. 과연 이것이 성관의 공식적인 조사 내용인지 확인하려고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답변을 받았는데요. 공식적으로 들어온 그 조사 결과는 개표 사무원들한테 저녁 식사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해서 그 개표 사무원이 식사와 간식 대용으로 밖으로 나가서 식사와 간식 대용을 하기 위해서 아이스박스에 그 가방이 크기가 소형 아이스박스 거기에 고구마를 갖다가 넣어 갖고 와가지고 개표장에 갖고 와서 다른 개표 사무원 5명하고 같이 나눠 먹었다. 그렇게 저한테 지금 얘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개표 사진 찍은 그 이상한 개표 테이블에 계신 분이 가방을 메고 계속 문 밖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를 다른 참관인이 이의 제기해서 가방을 검사하려고 했지만 그게 이제 제지당에서 검사를 못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확인해본 결과 개표 사무원이 아니고 개표 참관인이었다. 가방을 메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개표 개표소를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라고 저기 이렇게 조사 확인서가 적혀 있거든요. 확인서가 적혀 있는데 지금 성관이가 저한테 알려준 이 사항들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분들도 아마 이해가 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궁색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 개표 사무원의 행동을 갖다가 좀 더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지금 성관이가 주장한 거는 이 개표 사무원 진술과 다른 5명분의 동참하신 진술밖에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서 이분의 뭐 통화 내역이라든지 그것도 조사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가방도 확보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방 안에 과연 그럼 이게 지금 개표소에서 일어난 이상한 상황인데 그러면 당연히 지금 사진상으로도 봐도 그렇고 중요한 건 제가 목격한 거예요. 지금 가방에서 뭐를 꺼내는 동작을 저는 이 사진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목격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목격한 거는 흰색의 덤이었어요. 네모난. 그리고 사진상으로도 봐도 흰색의 투명한 비닐에 쌓여있는 흰색의 네모난 덤이에요. 확대해봐도. 그러면은 개표소에서 그렇게 지금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만약에 표더미일 가능성 충분히 지금 성관이는 거기에 대해서 전제하고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지금 소형 아이스박스 안에 표더미가 만약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 표수는 과연 얼마큼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자 개표 조작뿐만 아니라 이렇게 개표 사무원
사실 이 부분 개표 3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잠깐 근데 말 끊을게요. 할수 없이 말 끊어야 되는데 너무 마이크 길거든요. 아, 내 말이. 뒤에분에 지금 할아버지는 딱 다른 거를 잡고 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근데 답변 친구자료를 해갖고 왔나? 아니 그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부정선거 감시단이에요. 선관위에서 대선 치르기 2012년 10월 달에 부정선거 감시단을 갖다가 일반인 상대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그 부정선거 감시단을 감시하라고 하시는 게 이 부분을 갖다 개표상으로 다시 추천을 해가지고 개표상에 투입을 하셨어요. 이게 일반인이시거든요. 물론 공무원인지 어떤 출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반인 부정선거 감시단으로서 개표 현장에 투입되신 분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전자조작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틈더미가 바꿔치기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보고 그게 재검표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검표를 요구하는 선관위에 보관되어 있는 틈더미가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 제가 정보공개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찾아갔을 때 저를 보고 말씀하신 게 개표소 전체를 찍은 동영상이 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정보공개를 요청을 했어요. 21일 날. 그런데 답변이 왔는데 정보공개 거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에 개표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말을 한번 더 끊겠습니다. 그 마이크 넘기세요. 아니 개표 동영상은 없다고 말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표 동영상을 요청을 하시면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예. 근데 지금 조사 결과에서는 개표 동영상이 확인해본 결과 부정용이 없다라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한쪽에서는 동영상이 없다라고 나오고 한쪽에서 동영상이 있다라고 저한테 대답을 한 거예요. 공문서로. 그러니까 수검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하셔서 혹시 동영상이 있으면 전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휘리딕 하는 것도 다 가능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조사를 해보실 수 있을지 여쭤보려고요. 그리고 예. 젊은 아가씨가 왜 그래? 찍어왔어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은 나는 양보하고 아이 친구잖아. 아주머니 잠깐만 좀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시는데 진짜 예상을 하면 아니 가만히 있어봤어. 좀 조용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체가 다 듣고 있으니까. 이 사건이 말입니다. 고조할 면접을 전부 다 하면은 산으로 못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 사건에서 제일 빼도 박지도 못하는 제일 중요한 건 그거를 우선에 주워 가지고 갑니다. 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거 짠짠한 거는 또 가면서 또 1000배가 다 넣습니다. 아까 마이크를 제일 오래 들고 저기 하시니까 저도 오래 저는 머리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 헷갈리는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방금 이분이 말씀하신 질문하신 내용은 정보 공개를 받았는데 만족하면 답변을 해주지 않는다. 기관에서. 그래서 재검표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재검표는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갑니다. 왜냐? 저희들이 재검표를 들어가야 이 선거의 진실이 밝혀진다. 아까 몇 % 조작이 있었는지 진짜 본표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본표가 암만 적게 나와가지고 표 차이가 안 났다.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절차를 안 지키면 표 차이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러고 이 선거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시면 카페에서 지금 나름대로 이제 카페 수준이 좀 높아져가지고 답변이 제대로 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좀 중요한 이런 정보라든가 중요한 이런 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경미한 걸 가지고 오래 시간 끌면은 많은 사람들이 먼저 오시는데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럼 맨 뒤에 예정은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질문하시려면 미리 나오겠어요.
다르지. 그래서 이거를 좀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5시까지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30분만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해서 지금 15분 남았는데 끝내야 됩니다.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자료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전자개표 사용에 의한 부정선거 혹은 한영 선생님이 싫어하시지만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이 사건이 시초를 따지게 된다면 16대 대선인가요? 노무현 대통령 시대? 그때부터 계속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모든 대선과 총선. 그러면 그때에 말하자면 진보 쪽에서 승리했던 모든 선거까지도 이거를 문제 삼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 국민들도 또 다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핏대를 올리고 열을 내서 앞장서야 할 야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가장 큰 부분이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정말 제로섬처럼 널로 옮긴 다음에 모든 걸 시작할 수 있는 건지, 솔직히 저 같은 그냥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질문은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부정선거가 일어났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2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제3회 지방선거부터 전자기표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때부터 10년 동안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똑같이 그 현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은 중앙선관위가 이 사건을 저질렀는데 자꾸 정치인을 끌고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을 민주당 입장에서 주장을 하고, 한나라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나라당 입장에서 주장을 하고 저한테 질문에 들어옵니다. 그런 진영의 논리에 빠지면은 이 문제는 영원히 풀 수도 없고 영원히 우리는 할 수도 없고, 왜냐? 감정적으로 바뀝니다. 감정적으로 바뀌니까 도저히 되지가 않고, 제가 부탁드리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진영의 논리를 빼야 됩니다. 부정선거는 모든 국민들한테 다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정치인들한테 다 해당됩니다. 이런 부정선거가 만들어지면은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모든 정당이 나와서 막아야 되고, 국민들도 막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이제 최고 답답한 게 뭐냐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진보 세력 서민들한테 인기가 좋았다니까, 그 감정, 정이 많으니까, 제가 모름지기 10년 동안 부정선거를 하니까 굉장히 저한테 많이 해와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 사실과 내 감정, 그 다음에 법원에서 일어났던 사건, 재판관계, 이거를 잘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나라당이 당수소송을 했어요. 2002년도에 한나라당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 무효소송에 이기지는 못했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취하를 했고, 그 다음에 국민이 선거 무효소송을 걸었어요. 국민이 선거 무효소송을 걸었는데 자기들이 실력이 딸려가지고 또 져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계속 소송을 이제 제가 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틀린다. 저는 내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공문 일체를 저는 찾아냈기 때문에 사실을 다 밝혀내는 상태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니까 저는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 해서도 안 되고, 어느 정당을 편들어서도 안 되고, 오직 내 업무는 공평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원칙 논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에 맞으면 따르고 너무 벗어나면 잘못됐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에 대한 그런 오해를 좀 버려주시고, 이거 국회의원이 왜 침묵하고 있느냐. 제가 나름대로 국회의원 중진급 이상 국회의원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똑같이 부정선거를 쳤는데, 이거 경제도 나쁘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먹고 내고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 말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반문했어요. 저가 죽고 없어지면은
편하겠지요. 그런데 미래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를 해결 못하는 정치 권력이 앞으로 어떻게 정의를 찾고 어떻게 갈 거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중요하면 그게 우리들 진짜 귀중한 가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거로 가지고 싸웠지 어느 정치인 보고 욕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도리어 옆에서 정치인을 가지고 들어오는 바람에 10년 동안 일에 길게 고생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런 논리를 했으면 그때 금방 끝났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 앞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공통사항은 공통 생각하고 서로 정당 이념이 틀리면 틀린 대로 서로 경쟁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저 정당이 안만 놀아도 너는 우리 정당이 하기 싫어. 내가 안만 놀아도 상대방이 너는 싫어. 이건 진짜 전체가 불행으로 간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우리나라 정당보다 더 큰 기득권이 있습니다. 분명한 기득권이 있습니다. 아실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 기득권 세력 앞에서는 정당 없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 평가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민주당도 꼼짝 못하고 새누리당도 꼼짝 못해요. 그걸 봤어요. 제가. 결국 뭡니까? 그걸 보고 나서는 진보 쪽에 가서도 보수하고 합치세요. 보수 쪽에 가서도 합치세요. 이래 분열되어서는 그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합니다. 제발 좀 하세요. 제가 10년 동안 밤에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저보고 저는 이상한 놈이다. 별개이다. 이거 저거다. 중간이다.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절대 아닙니다. 분열되어서는 우리는 국민 취급도 못 받고 계속 천음마 당하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기 보수 성향 가진 분도 계시고 진보 성향 가진 계신 분도 있습니다.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합쳐야 됩니다. 합쳐야 기득권층들이 정신 바짝 차립니다. 복지 우리가 알아서 제일 많이 낼게. 또 뭐 알아서 할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 분열자 싸우지 마시고 의견이 틀리는 거를 어느 정도 합리성 있고 맞으면은 인정해주고 영 틀리면은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한 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은 보수주의자예요. 내가 요즘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질문도 있으니까 좀 네. 끊어주십시오. 그 어떤 이야기를 하나 아버지 하는 건 잘못됐다 이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 간에도 다 틀려요. 그래서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인천에서 주정환이라고 합니다. 그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놈들보다 가장 위대한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영수 위원장이나 김필원님이나 신상철님이나 또 여기 이분하고 교수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 나라에 정말 의인이십니다. 예,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소송이 분명하게 아주 피가 닳도록 그 119조 위반, 보항 위반 해가지고선 대표기 전자개표기 사용 안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했기 때문에 위법했단 말입니다. 소송해놨어요. 그러면 그 말하자면 법을 다루는 법원에서 그거를 불법이다 하고 판단해줘야 되는데 아직 판단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으면 국민이 우리가 입으로 계속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힘이다 이렇게 입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도둑놈을 잡아놓고 있는데 처벌할 그 힘이 없어서 지금 처벌을 못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공청회를 알아서 이제 왜 이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하는 거 아셨으면 모든 국민이 일어나서 재판부를 두드려 부시든지 어쩌든지 이렇게 일어나서 해버려야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장 판사님 그래서 그것이 법을 제대로 집행할 때 판사님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판사놈이요. 판사님이 아니고 판사놈이라고 해요. 국민들이 판사나 저 위에 있는 경찰청장이나 이런 놈들 무서워하면 안 돼. 그건 우리 머슴이요, 머슴.
예? 그렇게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해서 이겨야 이기지. 만날 앉아서 좀 잘 판단 잘 해주십시오. 아이고 판사님 뭐 걔들이 그렇게 해줘야 안 해줘요. 자기들 다 그 사람들이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도둑놈을 잡아놨으니까 그놈을 처벌해야 된다. 다 같이 힘 모아서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저기요, 지금 공직선거법 128조를 보니까 전자 개표란 말도 없고 수개표란 말도 없어요. 그냥 개표라고만 돼가고 있는데 이것이 수개표를 뜻하는가? 첫째 그거고 그 다음에 지금 각 개표소에서 이렇게 집계를 해놓은 것이 방송국으로 바로 가지 않고 중앙 서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에서 거기서 조작된 것으로 해서 그냥 51.6%, 48%로 맞춰서 조절해서 이건 그냥 박근혜 승리로 해 그런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재검표 이후에 우리가 재검표를 한다 그랬을 때에 표는 못 찾더라도 무엇을 찾아야 확실히 국민들이 이것이 선거 무효다고 납득도 되고 선거 무효가 될 것인가. 재검표를 했을 때에 확실히 무엇을 바뀔 것인가. 그 점을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첫째 수개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178조 2항 사항입니다. 그것은 법에 위임된 사항으로 그 안에 수개표라는 말은 없지만 그 절차가 사람 육안으로 손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개표라고 하면서 공문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집계표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갔는데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언론사에 제공되면서 조작된 것이 그대로 굳혀졌느냐? 이제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조작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어느 지역인가 하면은 최초에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죠. 프로그램 만든 사람 말고 옆에 다른 프로그래머들은 모른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한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 만들었는지 내가 첫째 하나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드렸죠. 전자개표로부터 나왔는데 수개표 눈으로 손으로 확인을 안 하니까 1% 조작이 있었는지 2% 있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확인을 안 했으니까. 그것은 이제 두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제 혼수기 되게 나오고요. 그 다음 재검표 절차를 이제 재검표를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재판에 이기겠느냐. 재검표는 저희들이 지금 소송하면은 표가 재검표해가지고 표가 더 많고 하면 더 좋겠지요. 뭐 그게 최상의 그거라 하면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절차입니다. 절차를 위반하면 표 많은 것보다 더 위반하는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한테 몇 개 나왔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절차를 안 지키고 이렇게 위반을 하면은 표 많고 적음 이런 거 안 따지고 그게는 무효입니다. 그게 적법 절차 원칙의 위반입니다. 선거법은 철저합니다. 그거를 찾아냅니다. 그거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투표지하고 아까 전자개표기에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전자개표기 안에 들어있는 파일 돌아가면서 인식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하고 또 대조가 됩니다. 대조를 하면은 뭐 과거에도 해봤지만은 불능 상태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 비슷비슷하게 찍힌 투표지는 확인을 사실상 못합니다. 그런 상황, 그리고 투표지가 없는 상황 분명히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개표기로부터 중앙선관위 서버로 흘러갔느냐 안 흘러갔느냐 그 파일을 또 조사해야 됩니다.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받은 파일이 과연 그 확정된 수가 올라왔는지 안 갔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그 다음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언론사 쪽한 그 제공한 그 자료, 그것도 또 저희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왜 중앙선관위에서 준 자료하고 방송국에서 개표 방송나간 자료가 틀리느냐, 그것도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확인하면은 이 수객처의 내용, 적법 절차에 원칙을 위반해야 돼요. 엄청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 왜 비용이 많이 드냐? 전번에 2003년도에 하루였습니다. 하루 수급표한테 그때는 어떤 행위를 했느냐? 투표지만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파일하고 투표지하고 대조하면서 확인하려 했는데 그 KT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표만 확인했습니다. 홈표와 무효표를 찾아내는 수준, 표 개수하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연 인원이 3,000명이 투입되고 비용이 한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2003년도 추산으로. 그 다음에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번 수급표를 그렇게 철저히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빨리 해봐야 일주일, 길게 하면 한 10월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걱정이 제일 많이 됩니다. 왜냐? 국민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아주 큰 문제의 부담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네, 이 정도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이경목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녹음을 하면은 그 처벌을 받을까 봐서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녹음은 내 자신이 관여한 대화의 녹음, 내가 그 현장에 있을 때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걸 모두 아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할 것도 많고 하지만은 질문할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 대표 우리 신상철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 서프라이즈 그리고 진실에게 많이 좀 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영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옥 교수님 소리 한번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드시 이 그동의 선거를 밝혀서 우리나라의 현장 질서를 바라세우고 민주주의를 바라세우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성원을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회자님들은 오늘